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동료가 그 공을 가로채 갔던 순간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더니 며칠 뒤 그게 소문으로 퍼져 있던 순간 선의로 도와줬는데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걸 요구받았던 순간 우리는 착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작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5가지를 속여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편하신가요? 비도덕적으로 들리시나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속인다는 건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200년 전 천재 철학자가 발견한 인간관계의 생존 전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착하기만 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쇼펜하우어가 말한 5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진짜 능력을 숨겨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마라.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 능력을 발휘하라고 배웠는데 왜 숨기라는 걸까요? 직장에 새로 입사한 김대리를 한번 볼까요? 그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엑셀도 잘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났죠. 그래서 첫날부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회의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선배들이 며칠 걸려 하던 일을 몇 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뒤 김대리는 회사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상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업무를 던졌습니다. 동료들은 자기 일까지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승진은 그를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사 입장에서는 김대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팀이 돌아가니까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함정입니다. 당신이 너무 유능하다는 걸 처음부터 다 보여주면 사람들은 당신을 도구로 봅니다. 자원으로 봅니다. 함부로 써도 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70%만 보여줍니다. 처음엔 평범해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으니까요. 이때 당신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30대 직장인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신입 시절 이 원칙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만년 실무자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처음 3개월은 관찰하며 적당히 일했습니다. 팀의 역학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부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이미 체득한 진리니까요.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순간에 100%를 쏟아부으면 금방 탈진합니다. 하지만 70%로 꾸준히 가다가 중요한 순간에 120%를 발휘하면 당신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능력을 숨기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전략적 여유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약점을 감춰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절대 당신의 약점을 먼저 드러내지 마라. 우리는 진정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취약성을 보이는 게 용기라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상을 잘못 고르면 그 진정성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요. 박 과장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팀에 합류했을 때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엑셀을 잘 못합니다. 숫자 분석이 약해요. 그래서 그쪽 업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는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프로젝트 배정 때 그는 제외됐습니다. 승진 논의 때도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사의 머릿속에 박 과장은 숫자를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됐으니까요. 반대 경우를 볼까요? 최 대리는 똑같이 엑셀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재미있겠는데요. 데이터 분석 부분은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에 유튜브로 엑셀 강의를 찾아보고 동료에게 물어보며 배웠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해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박 과장은 자신의 한계를 선언했습니다. 최 대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약점을 감추라는 건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자신의 한계를 먼저 광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말하면 정말로 약한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특히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각인되면 그 이미지를 바꾸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은 관계가 깊어진 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세요. 60대 김 사장님의 조언이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 나는 너무 솔직했어. 면접 때 이건 못합니다. 저건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지. 근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어. 그리고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야. 세상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배우려는 사람을 찾지 않아.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 친구들, 솔직함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답입니다. 약점을 먼저 말하는 건 솔직함이 아니라 전략적 실수입니다. 당신이 할 줄 아는 것에 집중하세요. 못하는 건 조용히 배우면 됩니다. 그게 진짜 현명함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계획을 미리 말하지 마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미리 떠벌리지 마라. 이건 정말 어려운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꿈을 공유하고 싶어 하니까요. 친구에게 말하고 싶고, 가족에게 말하고 싶고, 동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해 멋지지 않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입을 닫아라. 왜일까요? 첫째, 말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뇌가 이미 달성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도파민이 나옵니다.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작 실행할 때 동기가 떨어집니다. 둘째,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의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응원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합니다. 잘 되면 어쩌지? 나보다 잘 살면 어쩌지? 셋째, 당신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방해꾼도 많아집니다. 안 돼. 그건 위험해 실패할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들은 악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당신의 의지를 갉아먹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정민 씨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서 창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말해버린 겁니다. 나 곧 나갈 거야. 사업 준비하고 있어.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사는 그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뺐습니다.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요. 동료들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미 팀을 떠난 사람 취급했습니다. 1년을 버텨야 하는데 환경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결국 정민 씨는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급하게 퇴사했고 창업은 실패했습니다. 반대 경우도 봅시다. 수현 씨도 똑같이 퇴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1년 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사표를 냈습니다. 상사도 동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 채 떠났고 창업 후에도 전 직장 사람들이 첫 고객이 되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침묵을 지켰느냐 아니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은 실행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항상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잖아요.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대박 날 거야. 근데 정작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반대로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멋진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시니어 세대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말 많은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다는 걸요. 젊은 친구들도 기억하세요. SNS에 목표를 올리고 계획을 공유하는 건 동기부여가 아니라 에너지 낭비입니다.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입 다물고 움직이세요. 결과로 말하세요. 네 번째는 당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마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화났는지 기쁜지 슬픈지 다 보여주지 마라. 이건 감정을 억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봅시다.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분 좋으면 신나서 날뛰고 기분 나쁘면 얼굴에 다 써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다 보이면 예측 가능해지니까요. 예측 가능하면 이용당합니다. 직장에서의 상황을 봅시다. 김 과장은 감정 표현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얼굴이 빨개지며 화를 냅니다. 프로젝트가 잘 되면 신나서 사무실을 돌아다닙니다. 동료가 자기 공을 가로채면 당장 따지러 갑니다. 얼핏 보면 솔직하고 좋은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상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김 과장을 다루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시킬 때는 기분 좋을 때를 노립니다.
반대로 불편한 일은 비켜갑니다. 왜냐하면 김 과장이 화낼 게 뻔하니까요. 결과적으로 김 과장은 본인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이 과장을 봅시다. 그는 항상 차분합니다. 화가 나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감정을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그 자리에서 화내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상사는 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대응하니까요. 프로젝트가 성공해도 과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단계를 생각합니다. 이번엔 잘 됐지만 다음엔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감정을 숨기라는 건 로봇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을 도구로 쓰라는 겁니다. 포커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카드를 받았다고 얼굴에 환하게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승부를 피합니다. 나쁜 카드를 받았다고 한숨 쉬면요. 모두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포커 고수들은 포커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다 보여주는 건 카드를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더 압박합니다. 당신이 절박해 보이면 협상에서 불리해집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좋아하는 걸 보면 가격을 올립니다. 40대 중반의 장 부장님이 해주신 말이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 나는 감정 조절을 못했어. 화나면 소리 지르고 기분 좋으면 떠들고 그래서 항상 손해봤지. 나이 들어서 배웠어. 침착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젊은 세대 여러분, SNS 시대에 모든 걸 공유하는 게 익숙하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모든 감정을 온라인에 올리는 순간 당신은 취약해집니다. 시니어 세대 여러분, 오랜 경험으로 이미 아실 겁니다. 말 적고 감정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걸요. 감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진짜 감정을 나누세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전략적인 침착함을 보여주세요. 5번째는 당신의 호의를 너무 쉽게 베풀지 마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5번째 가르침. 당신의 친절을 함부로 나눠주지 마라. 이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조언일 겁니다. 착하게 살라고 배웠는데 왜 친절을 아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쉽게 주어지는 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 일 제쳐두고 도와줬습니다. 후배가 점심 사달라고 하면 기꺼이 샀습니다.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망설이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몇 년 뒤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만 찾았습니다.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녀의 호의가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얻는 건 소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반대 경우를 봅시다. 민준 씨는 선택적으로 도와줍니다.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 일이 급해서 어렵고 다음 주에 여유 있을 때 도와줄게. 또는 이번엔 도와줄 테니까 다음에 내가 부탁하면 도와줘야 해. 냉정해 보이나요?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사람들은 민준 씨의 도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쉽게 얻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민준 씨가 부탁하면 사람들도 기꺼이 도와줍니다. 상호성이 작동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의는 화폐와 같다. 너무 많이 풀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건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베풀라는 겁니다.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첫째, 상호성이 있는 사람인가? 당신이 도와줬을 때 나중에 도와줄 사람인가? 둘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가? 셋째,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편하려고 당신을 이용하는 건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푸세요. 그러면 당신의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만 남습니다. 70대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 모두를 도와줬지.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내 주변엔 아무도 없더라. 다들 필요할 때만 왔다가 갔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베풀되 현명하게 베풀어라.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젊은 분들, 착함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시니어 분들, 평생 베푸셨죠? 이제는 받을 자격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호의는 아껴서 베풀어야 그 가치가 빛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여기까지 쇼펜하우어가 말한 5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능력을 숨겨라. 약점을 감춰라. 계획을 말하지 마라.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호의를 함부로 베풀지 마라. 처음 들으면 너무 계산적이고 냉소적으로 들립니다. 마치 세상을 불신하고 모든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진짜 메시지는 다릅니다. 이건 불신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냉소가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솔직하기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친절하기만 해서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능력을 숨기는 건 거짓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약점을 감추는 건 위선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계획을 숨기는 건 비밀주의가 아니라 집중력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건 냉혈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호의를 아끼는 건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면을 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길거리에 그냥 놓아두나요? 아니죠.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능력, 약점, 계획, 감정, 호의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무에게나 공짜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평화로워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 노릇에 지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회사원이든 사업가든 학생이든 은퇴자든 상관없습니다. 20대든 60대든 이 원칙은 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사는 길입니다. 착하게 살고 솔직하게 살고 모두에게 친절한 길. 편안한 길이지만 반복해서 상처받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전략적으로 살고 선택적으로 관계 맺고 자신을 지키는 길. 처음엔 어색하지만 결국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원칙들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수도 하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내일 당장 회사에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동료가 일을 떠넘기려고 하면 한 번만 거절해 보세요. 상사가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면 70%만 보여주세요. 누군가 계획을 물어보면 애매하게 답해 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죄책감도 들 겁니다.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변화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더 존중합니다. 더 신중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이구나.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착하기만 한 사람? 아니면 착하면서도 현명한 사람? 답은 명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5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능력을 조금 숨겨보세요. 당신의 약점을 덜 드러내 보세요. 당신의 계획을 덜 말해 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조금 조절해 보세요. 당신의 호의를 조금 아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이 나아졌나? 분명히 나아져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비밀이 아닙니다. 다만 실천하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알면서도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지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각성했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의 땅입니다. 당신이 이 5가지를 마스터하면 당신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손해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신 존중받습니다. 성공합니다. 행복해집니다. 현명하게 사세요. 전략적으로 사세요. 하지만 절대 인간성을 잃지 마세요. 착함과 현명함 사이의 완벽한 균형. 그것이 진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